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면 후회는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딴 인간과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라며 이혼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현재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나 이가 갈릴 만큼 싫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갓 넘은 신혼부부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를 5년이나 하고 결혼을 한 커플이었죠. 연애를 딱히 길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각자 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언니와 누나가 있었는데 이래저래 마음에 걸려 기다리다 보니 5년이나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죠. 굳이 순서를 따지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댁 식구들을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미 식구들 모두와 인사를 나눴을 뿐더러 가끔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도요. 처음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더라도 저만 혼자 일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식사를 차리게 되면 남편이 뒷정리와 설거지를 했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여보, 저녁은 당신 혼자 다 차렸으니까 뒷정리랑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밥을 차리느라 고생했으니까 남은 일은 아들이 해. 승은이는 이리 와서 과일 먹어. 맞아. 당신은 엄마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남편,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를 챙겨주는 시모. 이렇듯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친정과 비슷하게 시댁 식구들의 사이도 돈독해 편안히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워낙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일하고 있지?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좋은 남자가 있는데 사돈 처녀한테 딱일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했어. 네? 저희 언니요? 언니 말고 형님 소개시켜주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딸보다 사돈 처녀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왜? 사돈 처녀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넌지시 물어보니까 사람 만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처녀 나이도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면 어째?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잘 말해보려무나. 언니까지 신경 써주는 시모가 내심 참 고맙더라고요. 시누이가 친정언니보다 2살이 더 많은데도 먼저 챙겨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시모의 말을 전했고 잠시 고민하던 언니는 마침 시간이 비니 만나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이래? 직업은?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니보다 많다고 했고 일은 사업하고 있다나 봐. 어머님 말씀으론 꽤 잘 나간다고 하더라. 참 좋은 남자라고 또 강조를 하더라니까. 언니하고 참 잘 어울릴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 도대체 몇 살이나 많길래 나이를 정확히 말 안 했을까나? 뭐
오죽 괜찮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네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겠어. 일단 믿고 한번 만나볼게. 언니의 말처럼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모가 주선한 맞선이니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맞선 날 당일 전화가 왔더라고요. 불같이 화가 난 언니에게서 말이에요. 네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이 자리에 내보낸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상대 남자가 그렇게 별로야? 언니는 보기 드물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 그런 언니를 달래며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물어보았죠. 언니의 답변을 들으니 상황을 몰라 의아하던 저까지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별로인 정도가 아니야.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더라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랑 결혼하면 시부모님들도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 자기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전부인과는 이혼했는데 그게 다 전부인이 자기 엄마의 비위를 못 맞춰줘서 그런 거래. 비위만 잘 맞춰주면 자기 엄마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남자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 내가 손가락 2개가 없는 장애인이라 이런 자리도 감지덕지에 할 거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굽신굽신하지도 않고 되바라졌다고. 그제야 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언니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딴 말을 하는 남자가 나오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딴 말까지 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누가 했겠어? 네 시어머니밖에 더 있겠어?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데 며느리인 너한테는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져 지금. 그 노인네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언니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약지와 소지가 한마디씩 절단된 상태였거든요. 시모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니에게 저딴 남자를 소개해준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그 남자에게 별별 말을 다 했더라고요. 손가락은 그 모양이라도 얼굴은 예쁘니까 그냥 데리고 살기는 좋을 것이다. 장애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라 부려먹기 좋을 것이다 등등. 사람의 탈을 쓰고서 할 수 있나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앞에선 언니의 손가락을 보며 온갖 안타까운 척을 다 하던 사람이 뒤에선 속으로 저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화가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다 그 노인네 이 맞선 주선한다고 비싼 선물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 결혼하게 되면 명품 가방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아니 자기가 뭔데 내 결혼을 결정하고 난리라니. 그딴 남자 소개시키면서 무슨 선물을 받고 말고야. 그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하는데 그 자리 확 엎어버리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하여튼 네 시어머니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언니는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언니 못지않게 화가 치솟아오르더군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희 언니한테 그런 아저씨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화가 잔뜩 나 날이 선 저와 달리 시모는 누구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 아저씨라니. 그 정도면 사돈 처녀한테 딱이다 싶어서 소개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사돈 처녀가 생각보다 눈이 높은가 보다. 사돈 처녀 수준의 감지덕지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감지덕지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니? 사돈 처녀가 아무 하자 없는 멀쩡한 사람도 아닌데 상대로 젊은 남자의 초혼까지 바라면 그거야말로 문제 많은 거 아니니?
어떻게 저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모는 평온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듯 언니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의 말에 더욱 화가 나 언성이 점점 올라가더군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머 얘, 나 귀 안 먹었다. 소리 좀 그만 질러.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그쪽에서 아무리 예뻐도 장애인은 싫다고 하는 걸 얼마나 설득했는지 아니? 이제 보니 너나 네 언니나 욕심이 과하구나.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 집 재산도 많고 남자 성격도 꽤 좋다 얘.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성격 파탄으로 이혼까지 한 남자가 성격이 꽤 좋다니요. 그것뿐인가요? 그보다 한 수 위로 예상되는 시모까지 모셔야 한다잖아요. 그런 자리에 언니를 밀어넣으려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언니와 그 남자를 엮으려는 시모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아니요, 저희 언니는 저딴 하자 많은 남자 안 만나도 돼요. 충분히 알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 그렇게 그 사람이 괜찮으면 형님이나 소개해주세요. 형님이야말로 저희 언니보다 2살이나 많으시고 직장도 변변치 않으니 그 남자하고 딱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자 차분함을 잃지 않던 시모가 처음으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런 하자 많은 인간이랑 귀한 내 딸을 갖다 붙여?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는 게야?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그딴 인간인데 왜 저희 언니한테 소개해 주셨나요? 그러면서 뭐요? 감지덕지? 전혀 고맙지 않으니까 다신 이딴 자리 마련하지도 마세요. 그대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시모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시모대로 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저 역시 시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괘씸해서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치솟아 오르더군요. 시댁에는 발걸음도 하기 싫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언니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언니를 깎아내리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인지 시댁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않으니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갖은 애를 쓰며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 놈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그날은 아빠의 기일이었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제사를 따로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를 모신 곳에 가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었어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연애 시절부터 항상 함께하곤 했었죠. 그래서 결혼 후 처음 맞은 아빠 기일에도 물론 함께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출발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여보,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뭐해? 씻긴 씻은 거야? 재촉을 하자 남편은 몸을 베베 꼰다 싶더니 말꼬리를 흐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부터 거기 안 가면 안 돼? 뭐? 왜?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도 않아. 사실 남편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만으로도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친정의 일이기도 하니 굳이 강요를 해서 남편을 끌고 가고 싶진 않더군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나도 나지만 당신도 안 갔으면 해. 저 역시 가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 나도 가지 말란 말이야? 우리 아빠 기일인데? 앞으론 나하고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왜라니? 연애 시절엔 안 가도 된다고 해도 굳이 따라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그 이유를 말해봐. 남편은 이유를 추궁당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제 눈치를 급하게 살피더니 이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시집 온 여자가 왜 친정아빠 기일을 챙겨야 하냐고 하더라고. 나는 그 집 핏줄도 아닌데 왜 꼬박꼬박 그런 자리에 참석하냐고도 했고. 당신이랑 연애할 때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었지만 엄마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저와 사이가 나빠진 시모는 아빠의 기일을 챙기는 것을 핑계로 남편을 부추겼고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런 시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었죠. 그때부턴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해지며 할 말이 연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중 고르고 고른 말을 남편에게 침착하게 해주었어요. 뭐? 그런 걸로 치면 당신도 당신 집 제사에 참석할 필요 없겠네. 나도 물론이고 말이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당신 엄마 논리에 의하면 당신도 장가온 남잔데 뭐가 이상해? 일일이 집안 행사를 챙길 필요가 있어? 나도 그 집 핏줄 아니니까 제사 때마다 불려가서 온갖 고생할 필요도 없겠네. 남편이 시모에게서 들은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자 남편은 그건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거랑은 다르지.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 그리고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당신은 이제 출가 외인이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친정일에 다 참견하며 쫓아다닐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처형한테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시잖아. 기어코 남편의 입에서 언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언니를 들먹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는 거야? 지금 왜 우리 언니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왜긴 왜야? 소영이 장애인이니까 당신이 친정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잖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이래서 엄마가 처형 빨리 시집 보내야 한다고 그 난리를 부렸던 거지. 그제야 시모가 왜 말도 안 되는 선자리에 언니를 몰아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장애가 있는 언니가 혹여나 제 발목을 잡을까 싶어 그딴 말도 안 되는 선자리를 마련해서 언니를 치워버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시모에게 홀려버린 남편 역시 시모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고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자기 아빠 기일 챙기는 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건 사리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를 하는 거라고. 난 내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우리 언니 아픈 거 갖다 붙이지 마. 우리 언니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보다 좋은 회사 다니고 운전도 잘해. 뭐든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 듣고 와서 또 이런 얘기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끝? 당신은 끝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이 보기엔 내가 지금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끝이라는 말을 꺼낼 만큼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 내가 선을 넘기는?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형님 몸이 좀 불편하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그런 형님을 핑계 삼으면서 시댁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기분이 좋겠어? 멀쩡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님을 짐짝 취급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마저 저버리고 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당신이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떻게 들리는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 기일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면 별말은 안 할 건데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어? 결국 혼자 아빠를 만나러 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요. 그저 손가락 2개가 한마디씩 없을 뿐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는커녕 저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직장도 대기업이고 그 부족한 손가락으로 저보다도 더 운전을 잘하고 다녀요. 워낙 밝은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고 장녀로서 부모님도 살뜰하게 잘 챙겨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짐짝 취급하는 시모나 시모의 말을 듣고 와서 막말을 짓거리는 남편이나 너무 한심해서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없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저희 집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눈으로 온갖 욕을 다하며 말을 꺼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거 봐라. 결혼한 출가 외인이 자기 아빠 기일 챙긴다는 얘긴 또 처음 듣네. 참 잘났네 잘났어. 내가 어쩌다 저런 잘난 며느리를 얻게 됐나 몰라. 이 말을 듣는데 연애 시절 본 시모의 모습은 철저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여자 앞에서 착한 척 자신을 최대한 포장했던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시모가 더 어른이니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갔겠지만 절이 나오는 원인이 가족인 만큼 지고 싶지 않아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할 말을 다 하기로 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한 여자는 친정아빠 길 챙기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머님,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몰매 맞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덜 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언니 아픈 거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머님이 언니한테 뭐 하나 보태주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애 있는 언니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한다 만다. 왜 그딴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장애 있는 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야. 걱정을 해줘도 이 난리니 내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걱정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건 걱정이 아니라 괜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언니가 시집 안 가고 있다고 제가 무슨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대신 부모님 잘 챙겨줘서 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저희 언니 짐짝 취급하시지 말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져먹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